세력들의 불만을 가는 세력들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래서 한국과 다시 역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는 현상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일 회담으로 구축됐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한 50여 년 동안 한일 관계의 틀을 규정하는 것으로, 때로는 그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한일이 연대를 하는 그러한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그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듯이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일 관계 속에서 그 최근에 나타난 큰 현상 중에 소위 그 한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종래 그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낙후된,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김치 이런 것들이 제가 유학을 했었던 1970년대 말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김치 하면은 그 맵고 짜고 마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일본 사람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김치를 먹으면 사스도 안 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고 이런 식의 180도 발상의 전환이 생겨요. 일본 식탁에 오르는 소위 그 김치류의 그 절인 음식 중에서 김치가 제1위예요. 일본의 모든 절인 음식을 다 제치고 말이죠. 그런 현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전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한일 사이에 교류와 갈등이 뒤섞여가면서 롤러 스케이트 타듯이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이해와 존중이라고 할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저변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부터 모색해야 될 것은 이제 한일 관계를 기축으로 한 소위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발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문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그러한 시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제1동포들의 문제입니다. 한일 기본조약과 그 부속 협정 중에 제1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그러한 부속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1동포들의 생활이라든지 또는 영주권 문제 같은 경우가 규정이 돼 있었는데 1990년대까지 제1동포들의 생활은 대단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제1동포들에게 영주권이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1동포들은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당했어요. 우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돼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든지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직업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주. 대개 제1동포들은 일본인들이 살기 꺼려하는 지역에 살게 말. 하천 부지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 그런 곳은 자연히 생활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그런 곳에 집단으로 거주해가면서 마을을 개척해가면서 동포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 또 이 지문날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게 범죄자들한테 이 지문 같은 걸 찍게 했었는데 제1동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끈질기게 그 개선을 위한 투쟁을 했었어요.
거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80년대 이후 점차 그 제일동포들의 그 처지가 개선이 돼요. 물론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참정권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일동포들이 이 지방선거에는 이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왜냐하면 다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내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제일동포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그 지문날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철폐를 해요. 또 이 공무원 중에 교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제일동포도 취직을 할 수가 있다. 극소수입니다만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이 제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동포들의 끊임없는 이 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한국 문명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간 측면이 있어요. 교토에 가면은 그 고려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을 건립한 분이 정조문 씨예요. 그 사람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에 건너가서 니시진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면직물 공장이 밀집된 곳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빠찡꼬 같은 걸 했어요. 빠찡꼬 같은 건 일본에서 제일동포들이 많이 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예요.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닫는 계기가 그 교토의 골동품 상 앞에 진열되어 있는 달 항아리 있잖아요. 백자의 달 항아리를 보고 감동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는가. 알고 봤더니 조선인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깨달아가지고 조선 문화를 연구하게 되고 그러한 문화를 연구하면서 일본의 일부의 학자들과 교류해가면서 자기 가진 재산을 털어서 일본에서 나돌고 있는 문화재를 처음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고가로. 한국에서 산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들을 사들이고.